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 아파트 당분간은 현금 구매만 하세요. 레버리지 땡긴 만큼 손해 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지코노미 압구정 현대 50층 아파트로 변신 서울 랜드마크 된다 라는 기사인데 관전 포인트는 반포 아리팍 같은 위치가 굉장히 좋은 약간은 일반 아파트에 가까운 형태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시그니엘처럼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압구정 현대의 운명보다도 오히려 압구정 현대 주변의 운명이 뒤바뀔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압구정 현대 도면을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2345 써있는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써있는 저 2345 저 지역이 압구정 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동호대교, 오른쪽에 성수대교, 3구역, 4구역 사이길로 연결되는 성수대교, 그 성수대교 북쪽이 서울숲이죠. 그리고 3구역 북쪽에 지금 점선으로 된 보행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밑에 설명을 읽어보면은 압구정 현대는 2에서 5구역인데 압구정 아파트 지구는 6개 특별 계획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 중에서 2345가 압구정 현대인데 모두 다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고 있고, 요 4개 구역에 포함된 아파트는 19개 단지 8,430가구입니다. 엄청난 가구죠. 요게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이 계획안대로라면 50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보행교도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3구역 재건축 후 가구 수가 3,946가구에서 대략적으로 한 1,900가구 늘어가지고 5,810가구로 재탄생. 2구역은 1,924가구에서 대략적으로 800가구 늘어나서 2,700가구로 변신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보면. 그리고 준공은 2031년인데 지금 압구정 현대뿐만 아니죠. 서울 곳곳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현대처럼 지금 계획이 차곡차곡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공급이 엄청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기사를 보면 3구역 평균 용적률은 각종 기부 체납 조건을 채웠을 때 222%에서 최대 322.6%까지 높일 수 있고, 2구역은 최대 300%까지, 2구역은 최대 300%까지, 그리고 기획안은 시뮬레이션일 뿐 높이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층으로 계산했지만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하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수조 모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높이는 전세 가격 수준이죠. 그리고 이 수조에 들어가 있는 파란색 물의 양은 유동성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썩은 아파트 한 채만 재건축을 해도 그 효과가 엄청납니다. 만약에 유동성 추가 공급이 없고 썩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 채만 해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새 아파트 된 아파트는 용량이 커졌죠. 그릇의 용량이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요 새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유입이 없다면, 유동성 공급이 없다면 요 지역에,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예상한 것보다는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근의 구축은 요 유동성을 새 아파트에게 어느 정도 뺏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수준이 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압구정 요 지역은 한강을 마주하고 있죠. 한강에 붙어 있는 이렇게 훌륭한 지역은 아마도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어 들어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많이 전세 수준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압구정은 워낙 훌륭한 지역이라서 유입되는 유동성이 꽤 될 겁니다. 인근 지역에서 유입되어 들어와서 압구정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물론 생각보다는 또 전세가 폭등하고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한 채가 아니라 1에서 6까지 1에서 6구역까지 엄청난 공급이 터지기 때문에 전세 수준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오히려 예상보다 꽤 낮은 수준에서 전세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 인근 지역이죠.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인근 지역입니다. 압구정 자체도 문제가 약간은 있겠으나 제가 봤을 때 인근 지역이 최악입니다. 최악. 서울 전체 유동성은 크게 증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압구정이 인근 지역 유동성을 뽑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압구정에서 빨대로 쪽 빨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유동성을 뺏어오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압구정 서쪽도 있고 동쪽,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동쪽하고 남쪽만 보겠습니다. 동쪽은 단지명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압구정 동쪽으로 리센츠보다는 압구정이 더 좋겠죠. 그리고 리센츠하고 헬리오하고 비교해보면은 헬리오는 더 새 아파트지만 위치 때문에 리센츠에 또 많은 그 유동성을 빼앗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헬리오보다 더 새 아파트인 둔촌 주공 같은 경우에도 위치가 헬리오가 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상당수의 그 또 수요를 헬리오가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줄줄이 사탕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크게 힘을 못 쓴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먹이사슬 그 체계가 생각이 나죠. 결국에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전부 나이를 같이 먹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리센츠가 구축, 둔촌이 신축 그런 효과도 어느 정도 있겠으나 나중에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은 결국에는 제일 불리한 것이 둔촌 주공이죠. 둔촌 주공 저 위치가 가장 불리한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은 지역명으로 보면 삼성이 있죠. 삼성동, 그 밑에 대치동, 그 밑에 개포동. 물론 삼성동은 개념이 다르죠. 삼성동은 교통이 정말 좋고 앞으로 더 좋아지지만 삼성동에는 좋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좋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동은 업무지구라고 봐야 될 것이고 주거로 보면은 삼성보다는 압구정이 아마 좋은 주거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압구정이 센터죠. 서울의 센터, 반포 압구정 요게 센터고 한강하고 붙어 있고 좋은 주거지는 삼성보다는 압구정. 그리고 대치는 말할 것도 없죠. 대치 지금은 교육 때문에
지금은 어떤 사람은 대치가 더 좋다. 이런 사람도 있겠으나 지금 교육은 맛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동하고 대치는 어느 동네, 저쪽 옆에 동네 애들하고는 놀지 마라. 물 베린다. 뭐 요런 이야기를 부모가 애들한테 하는 지역이 목동 대치입니다. 목동 대치. 쌍팔년도 이야기 같은 그런 말을 부모가 하는 곳이 대치 목동인데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일 수가 있죠. 한마디로 여기에 사는 사람들, 알짜배기들은 송도나 제주도 그리고 외국인 학교로 그냥 갑니다. 예전하고는 달리 목동 대치도 어떻게 보면은 떨거지들이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하고 아파트 너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없죠. 그러고 나면은 위치만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압구정한테 대치가 안 되죠. 개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 체계에서 둔촌 개포가 가장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요걸 좀 더 크게 보면은 여기에 붙어있는 경기도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분당, 하남. 그래서 서울, 압구정 전체적인 초장기적인 전세 안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압구정뿐이겠습니까? 지금 대치도 좀 있으면 재건축 크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아파트 크게 오를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공급 폭탄이죠. 이러면 전세가 힘을 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기사를 보면 실제로 3구역 조합은 70층짜리 4개 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혁신 디자인 적용되는 특별계획구역 건축물에는 용적률 120% 상향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준주거 지역, 그래서 50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압구정 현대 전반적으로 준주거가 아니라 인근 지역,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 지역은 초고층이 들어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핵심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3구역, 딱 3구역만 보겠습니다. 위치가 제일 좋은 3구역만 보면 3구역이 시그니엘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3,946가구가 5,810가구로 늘어나죠. 기사에 나와 있는 안은 4개 동으로 70층, 4개 동 70층. 그러면 280개의 층이 생기고 5,810가구를 280개로 나누면 한 층당 21개 가구가 위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저게 아파트의 단면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층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평면에 21개 가구를 배열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요것은 펜트하우스 없을 경우고, 만약에 꼭대기층 한 5개 정도를 펜트하우스로 만들어버리면 요게 21개 가구가 아니라 22개, 23개, 24개 가구를 배열해야 되는데 여기는 후진 오피스텔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어버리면 한쪽 면만 창문 있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한쪽 면만 창문 있는 아파트. 별로죠. 누가 봐도 별로입니다. 용도가 오피스텔도 아니고
요게 아파트로 쓸 그러한 물건인데 5,810 가구나 이런 식으로 한쪽 면만 창문 있는 집을 만들어 놓으면 반응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5,810 가구 수가 너무 많아서 시그니엘처럼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게 맞죠. 압구정이 독보적인 시그니엘처럼 된다면 주변 지역 영향을 좀 덜 받고 안 받을 수도 있겠으나 아마도 압구정 현대 여기 재건축하면은 주변 지역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너스로 보행교 한번 보겠습니다. 압구정에서 서울 숲을 잇는 보행교 주민의 기부 체납으로 신설하는 방안. 그래서 첨단 정보 기술 단지로 조성 중인 3표 레미콘 부지하고 그러니까 3구역하고 다리로 보행교로 잇는다는 거죠. 보행교를 설치해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보행교 만약에 내가 조합원이라면 찬성할까 반대할까? 100% 저라면 100% 찬성합니다. 이것은 내 집 앞에 전용 보행 플러스 경관용 다리를 어차피 써야 할 돈으로 기부 체납이죠. 어차피 써야 될 돈으로 건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구역 조합원일 경우에 찬성 안 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요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압구정 현대는 시그니엘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구정보다도 그 주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운이 좋아도 서울 아파트 한참 동안은 오르지는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게 2031년에 준공인데 지금 조금 보릿고개 견디고 나면은 좋아진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공급 물량이 계속 나오면은 일단 전세가 힘을 못 씁니다. 대한민국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지 매매가가 올라가는 구조인데 전세가 한동안 힘을 못 쓴다. 그 이야기는 상당 기간 별로 안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로 아파트를 산다라고 하면은 레버리지로 아파트 사면은 레버리지 땡긴 만큼은 계속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몰기지 형태로 내가 다 갚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거주 차원에서 매수를 할 것이 아니면 아파트는 거들떠 보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